안녕하세요. 저는 DT 아키텍처 그룹의 임지훈 프로입니다. 저는 현재 글로벌 디벨롭먼트 센터를 활용하여 개발하고 있는 MSA 레퍼런스 플랫폼 과제의 PM 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모노리틱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MSA 레퍼런스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관련된 데모 동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MSA 레퍼런스 플랫폼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자, 모노리틱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각에 구성되는 일체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체형 애플리케이션은 모듈이라는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이 모듈은 실행 시에 프로세스에 링크가 됩니다. 이렇게 모듈 간의 결합도는 비교적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보통 이 모노리틱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은 센트럴라이즈된 데이터베이스를 소유를 하고, 이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수정을 가하게 됩니다. 이 모노리틱에 대한 용어를 캠브리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너무 크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변화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 모노리틱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러한 형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고, 이러한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API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비교적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점은 서비스마다 고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NoSQL이나 RDB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비즈니스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MSA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 컨테이너화되어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되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모노리틱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과는 차별된 그러한 베너핏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질러티,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그리고 리질런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너핏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질리티 관련해서 세일즈 이벤트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신규 기능은 모노리틱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세일즈 이벤트 모듈에다가 수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센트럴라이즈드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를 수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단위는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빌드에서부터 테스트, 그리고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배포 리드 타임이라고 했을 때 비교적 오래 걸리고 5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반면에 이러한 수정들이 세일즈 이벤트 서비스에 국한이 되고, 또 고유한 서비스에 어떤 스키마 변경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포 단위가 서비스가 되고, 이러한 서비스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배포 리드 타임이 단축이 되고, 그리고 1시간 30분 이내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 관련해서는 세일즈 이벤트 사용자 급증 시 확장성을 고려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노리틱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장성이 어플리케이션 전체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비용 소모가 가다하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센트럴라이즈 데이터베이스를 RDB를 사용을 했다면 확장에 대한 또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장 단위가 서비스 단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간, 비용 소모가 국소적이고,
또 이러한 서비스를 설계를 할 때 이런 확장성을 고려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스토어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NoSQL 같은 걸 적용했으면 좀 더 확장에 용이한 형태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질런시 관련해서는 이제 이벤트 서비스 가부화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세일즈 이벤트 쪽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리퀘스트가 유입이 되어서 이제 세일즈 이벤트 서비스는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모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이 잦아들면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이를 감지하고 이제 서킷을 오픈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의 요청이 세일즈 이벤트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단된 경우에 이제 기존의 API 호출은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UI는 이러한 에러에 대해서 폴백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사용자에게 잠시 후 사용해 달라는 이제 안내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이에, 이렇게 차단된 사이에 세일즈 이벤트는 그동안에 유입된 리퀘스트 처리를 하고 점점 안정화를 이제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이제 기준이 지났을 때 서킷 브레이크는 다시 서킷을 이제 클로즈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다시 정상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이런 장애에 대한 탄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지얼런시 관련해서 세일즈 이벤트 신규 기능에 심각한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노리틱 아키텍처의 경우에 이런 세일즈 이벤트 모듈에 발생한 심각한 버그가 전체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불가한 상태가 되죠.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가 그 세일즈 이벤트 서비스에 제한되고 다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좀 더 장애에 대한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MSA 구조로 구성이 되어서 이제 모노리틱 아키텍처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어떤 베네핏을 제공을 하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복잡도 증가 관련해서는 서비스 구성, 분산 트랜잭션 처리, 그리고 운영 모니터링에 대한 복잡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이 이제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선정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간 정합성, 그리고 통합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라이센스 이슈에 대해서 좀 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인프라 구성 변화의 경우, 이제 만약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정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 많은 제약 사항이 따르게 되는데, 보안과 방화벽 정책에 따라서 또 기술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경우에는 플랫폼 종속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비용 효율에 대한 것도 역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또는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를 했다면 이로 인해서 운영 복잡도가 또 증가하게 되죠. 이러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제 이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팀에서는 MSA 레퍼런스 플랫폼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MSA 레퍼런스 플랫폼은 MSA 구조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풀 세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넷플릭스 기반이 아닌 좀 더 모더나이즈된 MSA에 대한 아키텍처를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아키텍처, 그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그러한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인데요. 관련된 소스 코드, 그리고 디자인 패턴 등에 대한 구현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가이드와 관련해서는 위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퍼런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택인데요. 약 30여 종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택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택은 현장 적용 가능한 수준의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MSA 개발 방법론이고, 관련된 프로세스와 문서 템플릿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MSA 레퍼런스 플랫폼은 SDS 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구축을 위한 표준 스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복잡하게 구성이 되는데,
저희 아키텍처 특징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를 구성하는 아키텍처 스타일은 이벤트 드리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레오그래피 기반의 사가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 메시징을 주고 받기 위해서 메시지 큐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들은 자바와 파이썬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 이러한 다른 기술로 구현된 서비스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 및 권한 관련해서는 오픈아이디 커넥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오픈아이디 커넥트는 권한과 관련된 OAuth2 기반의 이제 인증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아이디 커넥터의 그 프로바이드로 키클로크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쇼핑몰에 특화된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아이디 프로바이드에서는 이제 토큰을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토큰은 제이슨 웹 토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제이슨 웹 토큰은 이제 세션 대비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REST 외에도 REST보다 성능이 빠른 gRPC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NoSQL과 분산 캐시 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성 관련해서는 이제 시스템 전체가 컨테이너화 되어 있고,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배포를 가능하게 했고, 관련된 레퍼런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이제 확장성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Horizontal Pod Autoscaler를 적용을 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케일 인, 아웃 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러한 옵저버빌리티를 위해서 이제 로깅 및 분산 트랜지션에 대한 추적, 그리고 시스템 매트릭 모니터링, 그리고 서비스 헬스 모니터링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MSA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요소들은 좀 더 상세하게 저희 SDS 내 GitHub으로 공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디벨롭먼트 관련해서는 보통 저희가 PC와 모바일 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유사한 기술로 개발 생산성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리액트와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해서 이러한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디벨롭먼트의 경우에는 이제 자바와 파이썬으로 개발을 해서 폴리곤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된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인증 및 권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OIDC 프로바이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컨트롤을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와 서비스 메쉬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API 설계를 위해서 오픈 API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 스웨거를 통해서 문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 개발을 위해서 REST와 gRPC 그리고 다양한 통신 방식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트랜잭션을 위해 그 분산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 코레오그래피 기반의 사가 패턴 그리고 CQRS 등에서 적용을 해서 관련된 구현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백킹 서비스의 경우에는 SQL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백킹 서비스에 대한 구현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SaaS 아키텍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제 멀티 테넌시를 지원하는 경우 이제 물리적 격리 형태가 아닌 이제 논리적 격리 형태로 관련된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깅과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우선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서비스 헬스 그리고 시스템 매트릭 그리고 서비스 메시 등이 적용되어 있고, 로깅과 관련해서는 이제 분산 트랜지션 추적 그리고 컨테이너 로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모니터링 툴들이 이제 개별적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SSO를 적용을 해서 중앙에서 관리되는 통합 계정으로 로그인을 가능하게 해서 이런 관리에 대한 효율화 그리고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포 관련해서는 이제 최소화된 버전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 컴팩트 버전, 그리고 이런 HL을 포함해서 전체 세트를 배포하는 풀 패키지 형태의 이런 배포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배포 자동화 관련해서는 CI/CD를 적용해서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배포, 그리고 그에 따른 아키텍처적인 차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관련된 코드와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로컬에서도 해보실 수 있게 그런 로컬에서에 대한 배포 방법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구축한 MSA 레퍼런스 플랫폼이 좀 더 실전에 가제에 현장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그러한 고민으로 이제 그 스케일러빌리티와 관련돼서 호라이즌틀 파드 오토 스케일러를 적용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자동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스케일인 아웃 되도록 했고, 그리고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서비스 HA 외에도 이제 백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이중화와 클러스터링을 구성해서 이러한 구성 요소에 대한 그 가이드를 레퍼런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많은 기술 요소 중에서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약간 까다로운 인증 및 권한 구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인증 및 권한과 관련해서 이제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오픈 아이디 커넥트는 그 권한과 관련된 OAuth2 기반의 인증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행하는 토큰은 보통 JSON 웹 토큰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OIDC 프로바이드의 백엔드로 키클로크라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에서 이제 좀 더 시나리오를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PC와 모바일이 이제 로그인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OIDC 프로바이드는 이제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고 이제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이제 다시 이제 로그인을 요청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요청된 그 인증 정보를 토대로 이제 그 토큰을 OIDC 프로바이드에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PI를 호출할 때 이러한 인증 토큰을 담아서 호출을 하게 되는데, 네 번째로 이제 API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토큰이 각 테넌트별로 유효한지를 검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검증이 유효하다면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서 적절한 서비스로 이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이미 인증 아이덴티티 토큰의 인증의 유효성은 체크되었지만 만약 특정 API가 적절한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서도 권한에 대한 체크를 해서 액세스 토큰에 대한 체크를 해서 적절하게 그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레퍼런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택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CNCF 기준으로 약 30여 종의 오픈소스가 활용되어 있고, 그리고 그 CNCF에는 속하지 않지만 중요한 기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2종이 함께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택은 이제 저희가 현장 적용 가능한 이제 검증된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검증된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활동은 저희가 이러한 그 MSA 레퍼런스 플랫폼을 이제 릴리즈할 때마다 이제 프로덕트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솔루션 수준의 프로덕트 밸리데이션 활동은 이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검증, 그리고 시큐리티 검증, 기능 검증, 그리고 성능 검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실제 이런 운영에 가능한 형태로 검증된 그런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애자일 기반 MSA 개발 방법론입니다. 이제 각 스프린트별로 서비스를 식별을 하고, 그렇게 식별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을 하는, 설계하고 구현하는 그런 단계를 또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이런 기본적인 애자일 프로세스 외에도 이제 기존의 모노리틱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점진적으로 MSA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체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MSA 레퍼런스 플랫폼에 대한 이제 데모 동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그 데모 동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좀 더 간단한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이마켓 쇼핑몰에 대한 시연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용자 관리 콘솔인 이제 키클로크에 접속을 해서 이제 렐름 정보와 그리고 사용자 권한, 그리고 사용자 목록을 조회하는 데모를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서비스 메시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제 키알리에 접근을 해서 서비스 내부 구조와 의존성,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어떤 호출의 정보들,
그리고 그 호출에 이뤄서 일어난 트랜지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다시 예고로 연결되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러한 데모를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그래프 하나에 접근을 해서 이제 시스템 매트릭을 모니터링하는 데모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사에 공유되어 있는 저희 GitHub 리파지토리와 그 소스 코드와 더불어서 제공되는 기술 문서에 대한 데모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멀티 테넌시가 적용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A라는 테넌트에 접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B라는 테넌트에 접근을 할 텐데, 실제 데모 시연은 이 테넌트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눌러서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전부 키클로크와 활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데모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고 데모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세 정보로 들어가서 제품을 카트에 추가를 하고, 이제 카트에서 정보를 확인 후에 이제 체크아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배송 정보와 그 지급 정보를 입력하고 주문을 리뷰한 후에 지불을 입력하면 이제 구매가 되고, 그리고 마이오더스에서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계정을 로그아웃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사용자 관리 콘솔인 키클로크에 접속을 해서 이제 관련된 렐름 정보와 사용자 정보들을 조회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이제 키클로크라는 마스터 렐럼의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관련된 렐럼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스터 렐럼, 그리고 테넌트와 관련된 렐럼들, 그리고 SS와 관련된 렐럼이 있고, 하나의 렐럼을 선택을 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권한과 사용자 정보 등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들 여기에서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계정들은 성능 테스트 할 때 사용했던 계정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고 이제 그 서비스 메쉬 모니터링 툴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SSO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SSO 어드민 계정을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 한 후에 좀 더 시스템 내부에 대한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 메뉴로 가고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 있는 내부 서비스에 대한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비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서비스 간의 어전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좀 더 상세한 정보, 로그와 같은 또 트레이스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트레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 서비스의 호출 내역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관련된 트랜잭션과 관련된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제 예고로 연결이 되어서 이 트랜잭션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하나를 통해 접근을 할 텐데, 지금 보시는 키알리, 예거, 그리고 그래프 하나는 SSO로 통합이 되어서 심리스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로 가보면 지금 운영 중인 노드에 대한 시스템 매트릭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내에 공유되어 있는 GitHub 리파지토리에 접근해서 이제 이러한 소스 코드가 공유되어 있는 데모를 보시고 계시고 있고, 이러한 소스 코드와 관련된 좀 더 기술적인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키 형태가 제공되고 있고,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목차에서 확인을 해서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가 패턴을 하나 선택을 하면 이제 사가 패턴이 뭔지, 그리고 저희 쪽에 적용된 코레오그래피 베이스 사가가 뭔지, 그리고 관련된 시퀀스 차트를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MSA 레퍼런스 플랫폼은 쿠버네티스 기반의 최신화된 기술을 적용해서 이러한 아키텍처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키텍처 팀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MSA 레퍼런스 플랫폼을 고도화할 텐데, 이제 SDS 표준 참조 모델로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술, 전문가, 프로세스 관점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인프라 에즈 코드, 플랫폼 에즈 코드 등 손쉬운 배포를 위한 이제 프로비저닝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현장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개발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중심 레퍼런스 구체화를 좀 더 고도화해서 이제 이커머스 외에도 인터넷 뱅킹 등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하고, 또 다른 도메인에 대한 이런 것들 구체화해서 좀 더 가제와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초급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중급 과정과 전문가 과정 교육 개발을 해서 이런 전문가 양성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애자일 기반의 MSA를 구축하는 체계를 좀 더 고도화하고 있고, 서비스 식별 설계 체계도 역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 도입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SDS 아키텍처 팀이 추진하고 있는 MSA 레퍼런스 플랫폼 같은 좀 더 체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SDS와 그러한 고객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요청해 이런 SDS와 함께 한다면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